리플이 드디어 우리 이제 XRP 안 팔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에 오히려 정반대 뉴스인데요.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플은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를 줄기차게 팔아왔었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상승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마다 락업 해제 물량들 나오면서 리플발 매도 물량들이 조금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제 락업 과정을 거치긴 했었지만 일부 물량들은 시장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리플 XRP의 상승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와서 안 팔겠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요? 사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리플이 드디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 사업으로 버는 돈보다 XRP 락업 물량, 해제 물량들 팔아가지고 버는 돈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이 토큰 매도에 의존한 생태계였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겨울이 올 때마다 XRP 홀더들은 회사 살리겠다고 우리 지갑털이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었죠. 근데 리플이 자생적인 비즈니스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자기 사업으로 벌 수만 있다면은 굳이 금값 같은 XRP를 시장에 내던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XRP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촉발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바로 그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리플의 사업 지형 변화가 있습니다. 리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XRP 커뮤니티 일부에서 리플이 XRP 버리고 이거 달러 토큰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도 돌았었어요. 하지만 리플 CDO 데이비드 슈어츠 측에서는 정면으로 그 우려를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XRP의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RLUSD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리플이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XRP를 매도할 필요성이 줄어드니까 XRP에도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돈 버는 수단이 따로 생겼으니까 이제 XRP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새로운 선언인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리플이 RLUSD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맡기고 1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리플은 RLUSD 발행을 관리하면서 그 예치금을 운용을 하거나 또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RLUSD 발행량이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돈의 일부는 국채같이 안전한 자산들에 투자되면서 운용 이득을 냅니다. 마치 은행 예금으로 돈을 굴리는 것처럼 리플은 토큰을 통해서 금융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RLUSD가 기업들 사이에서 결제랑 송금에 쓰이면요, 이런 과정들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수입 전부 다 리플의 몫이라는 거. 이 리플이 은행처럼 돈을 버는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면은 이 직원 월급도 주고 신규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XRP 락업 물량들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두고 XRP 홀더들의 반응은 일단 반가움이 커요. 이제서야 리플과 XRP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회사랑 투자자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회사는 토큰 팔아서 생존하고 투자자들은 그 물량에 치여가지고 손해를 보는 구조였으니까요. 근데 리플이 자기 힘으로 벌어서 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회사가 우리 자산 가치를 갉아먹진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뉴스 소화하면서 XRP 가격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폭등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심리적인 하방 압력들이 하나씩 제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플이 진짜로 이제 앞으로는 XRP를 단 한 개도 안 팔 것이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장 제로, 0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요, 추세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리플이 2017년부터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매달 10억 개씩 XRP를 잠금 해제하고 또 여기서 필요한 만큼은 팔아왔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재락업을 했죠. 많게는 매달 8억 개 가까이도 시장에 풀 때도 있었는데 이런 물량들이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상당한 악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땠죠? 리플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시장 분석을 살펴보면요, XRP 가격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 매도보다도 비트코인 흐름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런 데이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같은 경우는 리플 판매는 XRP 폭락, 이런 공식이 더 이상은 희미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투자자들 마음속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에 리플 회사 스스로 공식 석상에서 매도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밝혔다는 거는 이에 따른 XRP 신뢰 회복에 상당한 유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또 대량 매도를 감행하면은 리플 자신들의 입은 신뢰에 금이 가겠죠. 시장과의 약속인 셈인 겁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혹시나 이거 경기 안 좋아지면은 또 매도하는 거 아니냐?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이 결국에 사업이 힘들어지면은 회사는 돈이 급해질 거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거는 이게 기업이건 개인이건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거시경제 흐름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침 지금 글로벌 경제는 큰 전환점에 서 있죠. 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고금리 기조를 슬슬 풀기 시작을 했고 2025년 올해만 하더라도 연준이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렸고요. 지금 금리는 3%대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돈줄 조이던 시절이 끝나가고 돈줄 푸는 시대가 시작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시중 자금이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동안 은행 예금이라거나 채권으로 몰려있던 돈들 이제 금리도 내려가니까 다른 데서 수익 내보자 이러면서 주식이고 암호화폐고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동성의 홍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적어도 건조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리플한테는 거시 환경 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시간의 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왜냐고요? 돈이 돌 때 사업도 잘 돌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들 상대로 솔루션을 팔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같은 신사업을 키우는 모든 활동들 결국에 경기랑 자금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세상이 불황이고 또 유동성 꽁꽁 얼어붙었을 때 이때는 좋은 기술도 도입이 더디겠지만요. 경기가 풀리고 돈이 또 새롭게 돌기 시작을 하면은 새로운 기술도 빨리빨리 채택이 되겠죠. 이 지금 만약에 2026년에 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란 공포가 컸다라면은 리플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면서 일단 가지고 있는 XRP라도 팔아서 비상금 확보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망은 어떻죠? 오히려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넘게 회복될 거란 낙관이 존재하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리 더 내리라고 압박할 정도로 현재 시장 완화적인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리플 입장에서도 이 굳이 리플 XRP 매도 비상수단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투자 심리적인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시 환경이라는 게 변수가 많습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거죠. 가령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출렁대니까요. 하지만 큰 방향성은 이 중앙은행들이 한숨 돌리면서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는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만 유지가 되어준다면은 향후 수개월에서 반년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한 우호적인 자금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거나 각종 제도권 편입 이슈들 현재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시작된 크립토 훈풍들이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긴 흐름 속에서 XRP가 리플의 판매 굴레를 벗어 던진다면은 재료는 만발했고 환경은 뒷받침이라는 이상적인 조합도 꿈꿀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리플 XRP 가격이 정말로 날아가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가격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볼 때 상승 쪽으로서 추가 모멘텀이 붙을 조건들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먼저 수급적인 면에서 리플의 정기적인 매도가 줄어들면은 이 시장에 나오는 XRP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요만 일정하다면은 공급 감소는 가격에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수요 측면에 보면은 이제 XRP에 대한 기관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이 리플이 미국 SEC랑 소송이 마무리됐죠. 규제 리스크에서 한 발 벗어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ETF 같이 이런 기관들이 법적으로 XRP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은행 간의 통신망 ISO 2002라는 새로운 메시지 표준으로 재편되면서 이 기존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활용하기 상당히 쉬워진 환경도 조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은행들은요. 리플넷을 이용한 국제송금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시아에서도 SBI 포함해가지고 파트너들이 XRP 활용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리플 XRP에 대한 실제 사용 수요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XRP의 위상도 슬슬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XRP가 이제 단순하게 리플이라는 이런 회사의 부속 토큰이 아니라 전 세계 실시간 결제 인프라의 한 가지 축으로서 이 새롭게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는 거. 리플 레저 위에서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이런 법정 화폐랑 주식과 부동산 같은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이런 토큰화 혁신들이 활발해지면은 그 기반의 레일 역할을 하는 리플 레저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비유를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속도로 깔아놨더니 차가 많이 다니면 토행료 수입 늘어나는 것처럼 이 리플 레저의 트랜잭션 수수료 수입과 네이티브 자산인 XRP의 수요도 마찬가지로 덩달아 따라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리플이 이미 리플 레저 통해서 AMM이라고 하는 자동시장 조성자 기능도 도입을 했고 클로우100이라고 하는 이 잘못 보낸 토큰 회수 같은 이런 규제 친화 기능도 추가를 했었고요. 이 기관이 쓰기 편한 블록체인으로서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덕분에
아까 언급드린 RLUSD 같은 이 스테이블코인이라거나 각 국가의 CBDC 디지털 화폐 같은 이런 실험들 전부 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현재 시점 XRP는 이 글로벌 디지털 머니 인프라의 중추로서 커나가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XRP는 레버리지를 써서 흔들기 좋은 코인이 아니라요. 이 구조를 믿고 가져가셔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도 항상 현물 매매만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도 현물 기준의 시나리오만 공유드리고 있어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고용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리면 슬슬 걱정도 되겠죠. 아, 이거 너무 좋기만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 투자 세계에서는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오히려 긴장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리스크 관리랑 마음가짐에 대해서 짚어드려 볼 거예요. XRP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 리플의 발표로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이제 방해물도 없겠다. 우리 XRP 달나라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달나라 가려면은 연료도 많이 필요하고요. 순풍도 계속 불어야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시나리오들은 긍정적인 조건들이 줄줄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가격들은 기대감이랑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발은 항상 지상에 두고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너무 들뜨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현금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XRP든 뭐든 이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상과 다른 전개가 오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이라면은 이 지금 호재 뉴스에 이끌려서 한꺼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도 차분하게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이유가 뭐냐? 이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 나눠서 매수하셔야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당한 이익을 본 홀더분이라면 목표였던 가격대에서 일부 분할 매도를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렇게 현명하게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결국에 투자라는 게 확률 게임이고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에 끝까지 웃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이 리플의 XRP 매도 중단 가능성은 단순한 가격 호재를 넘어서 이 시장이 어떻게 성숙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토큰을 찍어서 파는 이런 단계를 지나서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리플이 돈을 잘 벌면 XRP를 팔지 않고 또 XRP를 팔지 않으면 XRP 가치가 상승하고 또 그러면 또 리플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 건 아니겠지만 이 방향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XRP를 둘러싼 뉴스는 아마도 어느 은행이 XRP 원장 합류했다, 어느 정부가 리플 솔루션 채택했다, 이런 소식들이 더욱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에 따른 XRP 가격도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겠죠. 리플이 XRP 안 팔기 시작하면 게임의 룰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리플과 XRP 사이에 오랜 시간 갈등 구도가 해소가 되고 이제 모두가 한 팀으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XRP를 팔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XRP의 가치를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으로 들려요. 이런 것들이 실현만 되어준다면 XRP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 시장은 여러 가지 시험을 줄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은 단기 소음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의 변곡점들을 짚어나가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리플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같이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돈은 머리나 손이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거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변화가 무르익을 때까지 견뎌내는 인내심의 가치를 뜻합니다. 이 그동안 XRP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리플의 매도 물량들은 이제 회사의 자생적인 수익 모델이라는 든든한 방어막 뒤로 사라지고 있어요. 리플이 더 이상 XRP를 팔지 않아도 되는 이런 구조를 갖췄다라는 거는 이제 회사랑 투자자의 시계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눈앞의 차트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하시기보다는요, 리플이라는 기업이 다져온 이런 견고한 구조의 변화를 믿으십시오. 이 큰 수익은 잦은 매매가 아니라 시장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을 읽어내면서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진득하게 앉아있는 이런 사람에게만 허락이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내가 확신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저희가 가장 정확한 통찰로서 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과거를 제대로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작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괜히 뉴스나 커뮤니티만 더 들여다보지 마시고 과거 차트부터 한번 차분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했던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리플이 600원, 700원대에서 몇 년씩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힘 한번 제대로 못 쓰던 구간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리또 속이 있다, 리플은 끝났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특별하게 잘한 매매가 아니라요, 그냥 리플을 들고만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평단은 낮아지고 비중은 쌓이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위치에 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항상 최악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때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불안함으로만 채우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왜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에 머무르시기보다도 적어도 과거 그 시절보다는 지금이 어떤 점에서 더 나아졌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투자입니다. 이 시장은 늘 반복이 되고요, 감정도 늘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또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차분하게 과거를 참고하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남게 된다라는 거. 이 지금의 답답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그 답답함에만 머물지 않는 태도가 결국에 결과를 바꾼다라는 거. 이거는 꼭 한 번쯤은 곱씹어 보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리플,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시장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만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수익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